에모님 사연입니다. 이어지는 꿈. 안녕하세요. 항상 왓썸님의 라디오를 잘 듣고 있는 고1 여학생입니다. 이건 제가 재작년에 겪었던 사연인데 그 후로 계속 떠오르고 너무 기이했던 일이라 한번 제보해봅니다. 저는 그날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숙제를 하고 약 새벽 1시쯤에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꿈을 꾸었는데 제가 유체 이탈을 해서 제 방을 돌아다니고 있더군요. 이게 정말로 유체 이탈을 한 것인지 아니면 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잠에서 깨기 직전 제 방 구석의 행거 뒤쪽에서 머리카락은 어깨를 조금 넘는 길이에 창백한 얼굴, 두 눈이 있어야 할 자리는 뻥 뚫려 있는 하얗고 긴 원피스를 입은 귀신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손톱엔 빨간 매니큐어를 바른 것처럼 보였죠. 저는 겁을 먹게 되었고 그 행거의 반대편에 있는 책상 밑으로 숨었습니다. 그렇게 귀신을 관찰하고 있었는데 그 귀신이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하더군요. 마치 저를 찾는 것처럼 훈주히 움직였습니다. 그러다가 잠에서 깼는데 그 다음날 전날의 꿈을 이어서 꾸게 되었습니다. 어젯밤엔 귀신이 저를 찾아다녔는데 귀신이 책상 밑에 있던 저를 찾게 된 것이죠. 그렇게 눈이 마주친 상태로 제가 깰 때까지 계속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렇게 잠에서 깨고 난 뒤 한동안 너무나 소름이 끼쳐 혼자 거실에서 자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처음으로 가위에 눌리게 되었죠. 저는 거실에 누워 있었고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제 주위에는 마치 아이가 뛰어다니는 듯한 소리가 계속 들려왔는데 분명 맨발로 뛰는 소리였습니다. 그러다가 눈을 떴는데 제 위에서 초등학교 1, 2학년 정도의 남자아이가 저를 빤히 쳐다보더군요. 깜짝 놀라 힘껏 소리를 질렀더니 가위가 풀렸습니다. 그 이후로는 이제 거실도 무섭다고 생각해 에라 모르겠다라는 심정으로 다시 제 방으로 가서 잠을 잤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약 한 달 동안은 귀신이 나오는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 그냥 꿈이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아무렇지 않게 잘 생활하고 있었죠. 그러다 환기를 시키고 잠자리에 들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 달 전에 꾸었던 꿈이 또 이어지기 시작했는데 귀신이 행거 뒤가 아니라 이번엔 제 방 베란다에서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너무 무서워져서 또 방구석에 숨어 있었죠. 다음날 꿈에는 베란다 바깥 창문에 어린아이의 손바닥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건 분명히 귀신의 것이 아니었고 그 여자 귀신은 왠지 모르게 지친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다음날 환기를 시키기 위해 베란다 문을 잠깐 열었는데 또 꿈을 꾸게 되었고 귀신이 제 방 안쪽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깜짝 놀란 저는 서둘러 문을 열고 부엌 쪽으로 가서 숨었습니다. 그러자 제 앞엔 거실에서 보았던 그 남자아이가 서 있었고 바로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계속되는 꿈에 어머니께 말씀드려 약 3달 동안은 어머니와 함께 자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3달이 지나가고 어머니가 이젠 괜찮지 않겠냐고 하셔서 다시 제 방에서 자기 시작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꿈은 또다시 이어졌습니다. 혼자 사람이 많은 길을 걷고 있었는데 갑자기 주변 공간이 어두워지며 땅이 꺼지더니 어떤 여자와 마주보고 서 있더군요. 그러더니 저를 붙잡고 미안하단 말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곤 안녕이라고 말을 하곤 사라지고 그 뒤론 귀신이 나오는 꿈을 꾸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에 학교에서 분신사바가 유행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물론 저희 반도 예외는 아니었죠. 저랑 친하지 않아서 학년 내내 거의 대화도 나누지 않았던 두 친구가 분신사바를 하다가 저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가보았더니 분신사바를 하고 있는데 계속 제 이름이 써진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다가가 보았더니 정말로 제 이름과 함께 계속 미안하다는 말이 적혀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친구들도 소름이 끼쳐서 귀신에게 누구시냐고 물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의 질문에 대답은 하지 않고 저에게 미안하다고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저 누구세요? 그랬더니 서서히 써지는 답. 너희 아버지가 보내서 왔어. 귀신의 대답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귀신을 딱히 믿는 편은 아니었지만 저희 아버지께서는 제가 중학교에 입학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돌아가셨기에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더군요. 뭐야 니들, 이런 걸로 장난치지 마. 제 말에 두 친구는 거의 울 것 같은 표정이어서 장난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의 성함을 귀신에게 물어보았죠. 정확히 맞추더군요. 그땐 정말 소름이 돋고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 저한테 미안한 거예요? 겁줘서 미안해. 그 귀신의 대답을 마지막으로 그렇게 분신사바가 끝났습니다. 이 일을 제 친구에게 말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친구가 놀라운 이야기를 했죠. 얼마 전에 제 꿈에서 나온 귀신과 똑같이 생긴 귀신이 자신의 꿈에서 저의 사진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곤 그 사진들을 위로 올려보내주었다고 하더군요. 그게 무슨 사진이었는데? 제 질문에 친구가 사진에 대한 묘사를 했는데 꿈에서 귀신이 저를 보고 있던 위치에서 찍은 듯한 사진이었습니다. 게다가 친구가 꾸었던 꿈과 제가 꾸었던 꿈이 서로 시기상으로도 맞았고 너무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 후로 이사 오기 전까지는 어머니와 함께 잠을 잤습니다. 이사를 오고 더 이상 그런 꿈을 꾸진 않았지만 아직도 작은 무드등을 켜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보았던 여자 귀신과 그 남자 귀신의 정체는 아직도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아버지가 보내서 왔다며 저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던 귀신의 이야기를 생각해보면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절 괴롭힌 그 귀신을 크게 혼내주신 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